아버지도 천재는 아니었다. 김상운. 프롤로그. 너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찾아줄게. 너는 너의 뇌를 알고 있니? 얼마 전 네가 꽤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와선 아빠, 혹시 이 문제 좀 풀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지. 다행히 아빠가 그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 문제를 풀어줬더니 너는 우와, 아빠 진짜 천재다. 대학 입시 끝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내다니? 하면서 신기해했지. 그때 아빠는 네 반응에 좀 민망했단다. 천재라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 아빠가 천재적 성과, 천재라 불리는 인물들, 발상법, 사고법과 같은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것은 너도 잘 알 거야. 언젠가 내가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었지. 아빠는 왜 그렇게 천재를 좋아해요? 그런데 아빠가 좋아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천재적 인생, 즉 천재적 뇌 사용법이란다.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듯 시작은 단순했어. 아빠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들이 궁금했던 거야. 천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혹시 그들을 따라하면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 살기, 꿈을 이루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시작되었지. 그런데 천재들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가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는 아니었다는 사실 말이야. 이를테면 그들은 후천적 천재였던 거지. 신동이나 천재의 대명사 모차르트는 600편이 넘는 곡들을 버린 후에야 천재성이 깃든 곡들을 쓸 수 있었고, 아인슈타인도 학교 입학 시험에서 낙방한 적이 있었어. 발명 천재 에디슨이 학습 지진아였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천재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뇌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뇌 사용법을 그냥 알게 되었던 것은 아니란다. 모차르트는 손이 기형이 될 정도로 연주하고 연습하면서 알게 되었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알게 되었어. 에디슨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이고,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뇌 사용법, 즉 천재가 되는 자신만의 채널을 발견하게 된 후 비로소 천재가 되었던 거야. 누구나 그들처럼 자신만의 천재 채널을 개발한다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너의 뇌는 천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단다. 언젠가 시험을 못 봤다며 아빠, 왜 나를 천재로 낳아주지 않았어요? 라고 투정을 부렸지. 지금 내겐 시험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빠는 내가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단다. 아빠는 내가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상관없어. 진정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가 지지부진한 삶이 아니라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란다. 아빠도 너만한 나이 때는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인류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아빠가 보기에 너는 이미 천재가 되어 천재적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단다. 다만 너 스스로 너의 천재성을 깨워낼 방법을 모를 뿐이야. 하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런 건 가르쳐 주지 않으니 네가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아빠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란다. 지금 내 안에 있지만 지금까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천재성을 너 스스로의 힘으로 깨워가길 원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세상을 볼 줄 알고 천재처럼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앞으로 펼쳐질 내 꿈과 인생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거침이 없을 거야.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시기. 10대.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 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어. 원래 대나무란 한철 동안 부쩍부쩍 자라는 것이 특성인데 이 모소 대나무는 농부들이 4년 동안 물과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꾸어도 순이 나오지 않는단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어서야 죽순이 돋기 시작하지. 그때부터 대나무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최고 1미터씩 쑥쑥 자란단다. 6주 동안 무려 27미터까지 솟아오르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농부들은 왜 맨 땅에 저리 공을 들일까? 모소 대나무는 대체 언제 순이 올라오는 거야? 하며 궁금해들 하지. 모소 대나무의 비밀은 죽순을 내밀기 전에 먼저 뿌리를 땅속에 뻗어내리는 데 있단다. 뿌리는 4년 동안 땅속으로 수킬로미터까지 파고들지. 그러면서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빨아들여. 때가 되면 쑥쑥 뻗어나갈 준비를 갖추는 거야. 사람 역시 마찬가지야. 아빠는 네가 너의 10대를 모소 대나무라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일정 시간 땅속에 자신을 묻은 채 열심히 뿌리를 뻗고 또 뻗어 자양분을 많이 축적해둔 대나무일수록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속도도 그만큼 더 빠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해. 결과가 빨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지금 모소 대나무처럼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고 좌절이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단다. 그러면 몇 년 후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굵고 높게 자란 모습으로 변해 있을 테니까. 1장. 천재들의 생각 채널의 주파수를 맞춰라. 천재처럼 생각하면 천재처럼 이뤄낼 수 있다. 천재는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다. 지난 일요일 아빠는 안내켜 하는 너를 데리고 오랜만에 양재천으로 갔지. 너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물었어. 아빠는 가수 누구 좋아해요? 참, 내가 괜한 걸 물었어. 아빠는 연예인들 다 싫어하는 거 알면서. 아니야. 아빠가 연예인을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단지 생각하는 능력도 없이 끼에만 의존하거나 어쩌다 만들어진 이미지 하나에 기대는 연예인을 싫어할 뿐이지. 아빠는 가수 비는 좋아하거든? 가수 비는 참 훌륭해 보이더라. 그는 생각에 힘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아빠가 연예인 칭찬하는 거 처음 들어. 나 지금 충격 먹었거든? 쿵! 허허, 녀석. 아빠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그날 너는 무척 놀라워했지. 아빠가 방송사에 다니면서도 텔레비전을 즐기지 않으니까. 너는 그냥 막연히 아빠는 연예인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긴 그동안 너와 방송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 아빠가 가수 비에게 관심을 가진 건 꽤 되었단다. 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게 된 사람이지. 한 인터뷰에서 비는 이런 말을 했단다. 인간 정지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 대신 무대 위에 오르기 전 비는 최고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대 위에 서면 실력을 120% 발휘할 수 있다. 아빠는 이 말을 듣고 살짝 질투가 났단다. 왜냐하면 아빠는 나이를 많이 먹고서야 생각의 힘을 알게 되었는데 비는 훨씬 일찍 알게 되었다니 부러운 거야.
아빠도 일찍 알게 되었다면 비처럼 멋진 엔터테이너가 되지 않았을까? 아, 농담이야. 아빠는 내가 이제부터 비를 보면서 아, 춤 죽인다, 멋있다 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의 강력한 생각 에너지를 닮아보려고 했으면 좋겠단다. 천재적 성과를 이뤄내는 원천. 사전을 찾아보면 생각이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생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를 천재로 만들기도 하고 바보로 만들기도 해. 아빠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대답해봐. 나는 요즘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 행복하다? 예, 아니요. 생각만 잘해도 꽤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예, 아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법부터 다르다. 예, 아니요. 나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예, 아니요. 나는 생각으로 나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항목이 많다면 너는 분명 천재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야. 설령 아니오가 많았다고 해도 실망할 건 없어. 아빠가 지금부터 천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엥, 아빠, 그런 게 어딨어요. 천재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네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맞지? 사전적인 의미에선 그렇지.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능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천재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대로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알지? 네가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만든 천재 감독 말이야.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구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C 학점만 받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은 스필버그가 지금처럼 천재 영화 감독으로 유명해질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 하지만 스필버그는 아버지에게 카메라를 선물 받았던 12살 때부터 꾸준히 생각을 했지. 나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겠어. 컴퓨터 천재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야.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지금처럼 성공할 줄 알았나요?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집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내 어린 시절 꿈의 전부였고 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야. 의사는 어린 박지성 선수에게 축구 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평발이라며 축구를 포기하라고 했단다. 평발은 축구 선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거든. 하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 대신 어린 시절 차범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반드시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빅리그에 진출하겠다라고 생각했단다. 결국 지금은 그의 생각대로 세계 최고의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인정받는 축구 천재가 되었지. 월드스타가 된 비도 다르지 않았어. 10대 시절 그는 배고픈 무명의 백댄서였는데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남산에 올라가 셀 수 없이 많은 집들을 바라봤단다. 그러고는 앞으로 저 많은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알게 하겠다 라고 생각했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알겠니?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설마 하고 믿지 않았던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현실로 이루어냈어. 생각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큰 성공을 거두고 천재라는 수식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였지. 그러니까 아빠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이거야. 천재처럼 생각하면 천재처럼 이루어낼 수 있다. 천재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어린 시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하거나 뛰어난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박지성 선수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만은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이뤄냈잖니? 그 비결은 무엇일까? 혹시 그들의 뇌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무슨 비밀 통로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과학자끼리도 했나 봐. 혹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뇌를 열어보면 천재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의 뇌를 해부해 볼까? 사람들이 자신의 뇌 속을 궁금해한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아인슈타인은 죽기 직전 아주 특별한 유언을 남겼어. 시신을 화장해 가까운 강에 뿌리고 묘지나 묘비를 만들지 말 것. 장례식도 열지 말 것. 그리고 나의 뇌를 꺼내 해부해 볼 것. 프린스턴 대학병원의 하비 박사는 아인슈타인이 죽자 그의 뇌를 포르말린에 넣어 보관해 뒀단다. 이후 아인슈타인의 뇌는 이손저손을 거쳐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과학자들의 손에 넘어갔지.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뇌를 해부한 과학자들은 실망했어. 아인슈타인의 뇌 무게는 1230g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10%나 작았어. 단지 수학과 공간적 사고를 관장하는 부분만 다른 사람들보다 15% 정도 더 컸지. 이건 별로 특이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뇌는 원래 많이 쓰는 부위가 커지게 마련이거든. 예를 들어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CT나 MRI로 촬영해봐도 질이나 공간을 관장하는 부위가 15% 정도 더 크게 나와. 천재를 만드는 것은 뇌가 아니라 생각 에너지다. 아인슈타인의 뇌 자체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니 그럼 뇌가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건가? 뇌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확대해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과학자들은 뇌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고 뇌세포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았어. 섬유질이 보이고 섬유질을 더 확대했더니 분자들이 보였지. 분자를 확대했더니 투명한 물질이 나오고 이 물질을 더욱 확대했더니 끊임없이 진동하는 원자 덩어리들이 있었어. 과학자들은 그 원자를 1만 배로 확대해 들여다보았단다. 그랬더니 가운데에 폭 1mm 정도의 핵이 보였어. 그 핵을 둘러싼 원자 궤도엔 전자들이 돌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텅 빈 공간이었지. 텅 빈 공간. 핵도 마찬가지였어. 확대해보면 결국 대부분 빈 공간에 불과했어. 텅 빈 공간뿐이잖아. 아인슈타인 말이 맞긴 맞군. 그도 그럴 것이 아인슈타인은 늘 우주의 모든 존재가 허공이다라고 했거든. 바로 여기에서 과학자들은 생각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었단다. 과학자들은 원자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원자 주변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들이 돌고 있었어. 전자들이 원자 궤도를 돌며 지구처럼 자전하네? 양극과 음극이 서로 회전하며 전기를 일으키고 있잖아. 뇌를 구성하는 원자 핵들은 전자, 원자, 분자들로 쪼개져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정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즉 파동은 좀 더 익숙한 말로 뇌파라고 부르기도 해. 바로 이 뇌파가 생각 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원이지.
이런 파동 에너지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의 파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진작부터 이렇게 말했단다. 모든 물질은 파동 에너지 덩어리다. 60여 년 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어.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로 그의 말은 사실임이 입증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생각은 파동에 기초한 에너지라는 것을 알아냈지. 물리학에서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 그러니까 생각 이퀄 에너지라는 공식에서 생각이란 결국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동력이라는 말이지. 천재는 타고난 뇌의 수준이 아니라 생각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돼. 자신의 생각, 즉 생각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해서 무언가를 창조한다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단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아빠가 미국인 기자들과 함께 워싱턴 교회의 일본 기업인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 그 기업인은 좀 특이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유를 잘 몰랐지. 그는 일본인들이 별미 중에 별미로 치는 값비싼 최상급 보거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미리 귀띔을 해주었어. 미국인 기자들은 환상적인 식사가 될 거라고 다들 기대에 차 있었지. 보거 요리는 말로만 들었지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너 보거 먹어본 적 있지? 전에 아빠 따라서 복집에 갔던 적 있잖아. 아빠는 너무 맛있어 했는데 너는 별로라고 했지. 하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은 아니지. 아마 너도 어른 되면 그 맛을 알게 될 거야. 아무튼 그날 함께 갔던 미국인 기자들은 모두 신기해하면서 보거 요리를 한 입 한 입 천천히 아주 맛있게 음미하고 있었단다. 그때 우리를 초대한 일본 기업인이 한 기자에게 물었어. 맛이 어떻습니까? 아,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생 처음입니다. 그 기자의 말이 과장은 아니었어.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감탄하며 요리를 즐기고 있었거든.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난 뒤 일본 기업인이 말했어.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 맛보는 훌륭한 생선 요리라며 맛있다고들 난리였지. 그런 찬사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일본인 기업인이 입을 열었어.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대접한 건 보거가 아니라 보통 생선이었습니다. 순간 모두에게 실망하는 눈빛이 역력했단다. 일본 기업인이 다시 말했어. 여러분 깨달으셨죠? 중요한 건 요리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이냐가 아닙니다. 보통 음식이라도 한 입 한 입 정말 맛있다고 음미하며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업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란 점을 재미있게 알려주었지. 그 괴짜 기업인 덕에 우리는 값비싼 보거 요리보다 훨씬 더 값진 교훈을 얻었단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가능하게 만든다. 러시아의 슈퍼 헤비급 역도 선수인 바실리 알렉세예프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그는 역도계에 떠오르는 혜성으로 매번 기록을 경신하는 우수한 선수였어. 그러다가 그의 신기록 행진은 250kg에서 멈춰버렸지. 250kg을 드는 건 무리라고요. 학자들과 의사들이 250kg은 인간의 한계라고 말해왔기 때문이야.
그는 그 주장을 믿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심리학자가 그의 트레이너를 찾아와 말했지. 역기 위에 251kg을 올려놓고 알렉세예프에겐 249.5kg이라고 말하세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그 사실을 모르고 도전했던 알렉세예프는 251kg을 번쩍 들어 올렸지 뭐야. 나중에 트레이너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도 벌어졌지. 한 달 내에 다른 4명의 선수도 연거푸 250kg을 넘어선 거야. 알렉세예프 자신도 그때부터 7년 동안 무려 80차례나 세계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른바 역도계의 천재이자 전설로 불리게 되었어. 심리적 장벽이 깨지자 잠자고 있던 능력이 거침없이 위력을 드러낸 거지. 육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생각을 가능하다라고 바꾸자 에너지가 솟아올랐던 거야. 1마일 경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단다. 수십 년간 네로라 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1마일, 즉 1609m를 4분 안에 돌파해 보겠다며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 언론과 전문가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지. 무리하게 4분 내에 달리면 폐와 심장이 파열되고 결국 사망할 거라고 경고하는 의사들도 있었지. 하지만 1마일 경주를 즐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대생 베니스턴은 마의 1마일 4분 벽이 심리적 장벽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벽을 깨고 싶었어.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1954년 26세의 베니스턴은 1마일 경주의 출발선에 섰어. 400m 트랙을 60초 내에 한 바퀴씩 모두 4바퀴를 돌아야만 했어.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렸고 마침내 결승점에 들어오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 깨어난 그는 자신이 1마일을 3분 59초 4로 주파해내는데 성공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다. 이렇게 일단 4분 벽이 깨지자 한 달 내에 다른 10명의 선수들도 4분 벽을 깼고 1년 후엔 27명이, 2년 후엔 300명이 무더기로 4분 벽을 돌파했지 뭐야. 아, 4분 벽은 깰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 에너지가 솟구쳐 오른 거지. 인간의 한계는 육체가 아니라 생각에 있었던 거야. 천재처럼 생각하기에 시작. 천재처럼 되려면 우선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해. 알렉세예프나 베니스터뿐 아니라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들을 떠올려 보렴. 보통 사람들로서는 쉽게 도전하기 힘든 일들을 성취했잖아. 그건 바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 에너지를 고취시켰기 때문이야. 난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생각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된단다. 무언가에 실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몸에 기운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든 적이 있을 거야. 의욕도 상실하게 되지.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역시 안 돼 하고 되뇌이며 한숨을 푹푹 쉬어보렴. 몇 분 만에 우울해질 거야. 생각 에너지는 참으로 단순하단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에너지원은 마이너스가 되어버려. 하지만 할 수 있어, 한다 라는 의지를 가지면 그에 걸맞는 플러스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이번에는 거꾸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미소를 지으며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하고 되뇌어봐. 신통하게도 몸이 따뜻해지고 뿌듯한 자신감이 생겨날 거야. 자, 이제부터는 다음 시험에는 20점을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20점이 오른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방 미소를 머금은 너의 모습을 상상해봐. 물론 한두 번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만 해.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면 공부가 지겨워 하고 짜증을 내선 안 돼. 대신 갖고 싶어 하는 성적표를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해. 그래야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생각 에너지가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너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금세 좌절해버리잖니. 지금 만드는 생각 에너지는 단지 대학 입시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의 인생 전체를 위한 거야. 그러니 성적표 한 번에 좌절할 필요 없어. 혹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지라도 긍정적 생각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더 나은 길이 펼쳐질 거야. 생각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수도 있어. 남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말이야. 그러니 짧게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인생은 마라톤이고 생각 에너지는 그 마라톤에 맞는 사이클이 필요한 법이니까. 생각 에너지는 작은 씨앗과 같단다.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건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셈이지. 또 생각에 열정을 더하는 것은 씨앗에 비료를 뿌리는 것과 같아. 열정이라는 비료를 많이 줄수록 생각도 쑥쑥 자라겠지? 그렇게 해서 생각이 열매를 맺게 되면 네가 원하는 일은 마침내 현실이 되어 있을 거야.